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 발표인데 제가 마지막 발표자분은 다행히도 같은 한양대여서 5분 안에 발표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 발표는요. 신뢰 네트워크 구현 접근 방식 비교를 통한 브라이트 인터넷 추진 방향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안재익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로 점점 범죄 신고 유형이 범죄 신고되고 있는 범죄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에 이제 IC3에 이제 신고된 이제 범죄 유형별 피해 금액을 보시면 이제 가장 피해 금액이 컸던 게 비즈니스 이메일 손상, 그다음에 신용사기, 투자의 순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문제들이 사실 기존 인터넷에 지금 다음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좀 보안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게 이런 좀 디벨롭될 거를 고민하지 않고 최초에 이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냥 구조에 계속 위에 쌓으면서 보안 체계를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뢰 네트워크를 좀 제안을 하면서 네, 좀 미래 인터넷을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 네트워크 크게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하고 특히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브라이트 인터넷 추진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이트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이트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프리벤티브 오리진 프로토콜과 아이덴티파이블 아노미티 프로토콜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그 플랫폼으로는 이제 브라이트 이메일이나 브라이트 클라우드를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트 인터넷의 이제 5대 원칙, 발송자 책임의 원칙, 전달자 책임의 원칙, 확인 가능한 익명성의 원칙, 국제 협력 조사의 원칙,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인터넷과 브라이트 인터넷의 큰 차이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안 지수, 보안 체계, 익명 이용자 추적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지수는 이제 기존 인터넷은 통일성이 없고 위변조 가능성이 있지만 브라이트 인터넷은 이제 밝은 인터넷 지수라는 이제 지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보안 체계도 이제 기존 인터넷은 수신자가 책임을 지는 좀 자기 방어적 보호를 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브라이트 인터넷은 원인 제공자를 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발송자 책임 원칙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익명 이용자 추적은 기존 인터넷은 좀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좀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브라이트 인터넷은 원인 제공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추적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인터넷은 크게 이제 프리벤티브 오리진 프로토콜과 아이덴티파이어 아노미티 프로토콜 두 가지를 이제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POP는 이제 그 예방적으로 이제 좀 그런 위협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을 구현을 하고 이런 결과들을 좀 BIDC가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해서 이런 정보를 좀 확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AP 같은 경우는 이제 썰레드에서 중국에 있는 썰레드에서 개발하는 이제 사바를 기반으로 이제 브라이트 사바를 통해서 이제 확인 가능 익명성을 구현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NID 체계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원래 아이디를 좀 암호화를 해서 일반적인 사용자의 익명성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크게 핵심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BIDC입니다. 이제 브라이트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데요. 여기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 아키텍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해서 사용자와 이 프로토콜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명 추정성 확보가 브라이트 인터넷의 약간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썰렛에서 개발한 사바를 기반으로 이 브라이트 사바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현재 기존 인터넷과 좀 호환성을 위해서 사바 NID와 이제 비사바 NID 인터페이스 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동일한 이제 사바 NID 서버 상에서는 이제 상호 간에 송수신이 굉장히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이제 호환성 보완을 위해서 비사바 NID와의 이제
송수신을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방식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IPv6 NIP 마스터 키나 이제 Accountability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자체 인증 IP 주소 접근 방식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국제적으로 좀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지수를 디벨롭한 이제 브라이트 인덱스인데요. 브라이트 인덱스는 이제 인터넷 보안 인식 조사를 통해서 이런 지수를 도출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익명 추적성을 확보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보안 위험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해당 사용 정보 또한 이제 컨소시엄으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이트 인터넷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한 앞서 블록체인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부분은 간결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 인터넷에서 아까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비메일과 이제 비클라우드를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메일 플랫폼입니다. 이제 비메일 플랫폼은 앞서 소개드린 POP야 IA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메일 서비스로 좀 이 오리진의 아웃바운드 필터링 시스템이나 이제 가짜 비메일 탐지 방지 프로세스도 표준화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제 실제 디지털 무역상에서 이런 디지털 뭐 메일이 뭐 손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키사의 이제 불법 대응 센터와의 또 소통으로 통해서 이런 스팸 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보안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브라이트 인턴 외에 좀 두 가지 신뢰 버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NDN이라고 이제 네임드 데이터 네트워킹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NDN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IP 주소에 이제 그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ICN이라는 ICN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신뢰 네트워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퍼스트는 이 또한 이제 미국에서 좀 연구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동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좀 단절되어도 이제 통신에 좀 지장이 없도록 이제 설계된 구조이고요. 콘텐츠에는 GUID라는 좀 식별자를 사용을 하고 그에 맞는 GNRS라는 해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주요한 세 가지 신뢰 네트워크 기술을 비교를 하였는데요. 브라이트 인터넷은 이제 IPv6의 점진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고요. 모빌리티 퍼스트와 NDN은 ICN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IPv6를 좀 점진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호환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모빌리티 퍼스트와 NDN은 ICN 기반으로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호환성 보장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IPv4, 그다음에 IPv6를 포함해서 좀 다양한 ID 체계를 지원을 하고요. 모빌리티 퍼스트는 GUID, NDN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마다 새로운 아이디를 제공하면서 이제 확장성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신뢰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분석을 하였는데요. 브라이트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게 나타났고 전 범위에 거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NDN은 전반적으로 3점을 좌우를 하고 이동성과 가용성 측면에서 다소 좀 취약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퍼스트는 아무래도 이동성 중심의 좀 기술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동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모빌리티 퍼스트는 좀 보안성이 다소 취약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브라이트 인터넷 추진 방향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잡았는데요. 기술적, 전략적, 국제 협력, 그다음에 법률적인 이슈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사바 IPv6 NID가 좀 채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이제 데이터 센터 차원의 좀 통합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좀 국가별로 이 BIDC에 대한 협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략적으로도 이제 좀 보안 전문기관과 이런 공조 체계를 좀 수립을 하고 미래 인터넷 위협에 대한 좀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도에 있어서도 이슈가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아니면 좀 별도의 기관에서만 이렇게 발전시킬 게 아니라 국제적인 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중국이나 미국 등의 좀 이런 인터넷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국제사회와도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장 포인트가 될 게 이제 법률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또 GDPR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좀 이게 글로벌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GDPR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브라이트 인터넷이 GDPR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좀 적어놨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 간 오리진 식별을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 이동권이나 개인정보 역의 이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아키텍처와 폴리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고 네,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브라이트 인터넷에 관한 자세한 질문이나 커멘트는 한양대학교 임기원 교수님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